제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검찰을 모욕한 죄로 이 불법 업체들 다 소탕하라고 지시 내릴 것 같거든요. 검찰 관계자들이나 경찰 관계자들이 보면 기겁할 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탐정개혁실천연대 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암에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암에 걸릴 것 같은지 제가 오늘은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 탐정 대표 강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자 외도, 그리고 이제 기업 조사, 배임, 횡령, 사람 스파이 등등이 가끔 들어와요. 검찰도 저희에게 의뢰를 한 적도 있고요. 검찰은 배임 횡령에 대해서 그 사람을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임 횡령이 100%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에게 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비용은 다 줘요? 신뢰는 100%죠. 신뢰는 100%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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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이 영상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탐정이라고 얘기하는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배임죄가 확실한데 그 영장을 내주는 판사가 영장을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피고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국민 누구라도 사설업체에 증거 수집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의뢰를 맡길 수가 있는데 이 태생적으로 맡길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검찰과 경찰이거든요. 이들은 적법한 절차,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이 증거들이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은 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 탐정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의 얘기는 모두가 다 허구이고 거짓말이겠죠.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검사는 공무원이죠. 의뢰할 돈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 검찰 관계자나 이 검사는 아마 파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윗선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대니까 변호사 협회들이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싫어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가능성이 있다. 원래 땅이 이게 딱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흙이 파는 흙이야, 파는 흙. 가볍잖아요. 쑥쑥 들어가네. 산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탐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밀실팀은 지난 14일 29살 탐정 김윤환 씨를 만나 탐정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그가 착수한 의뢰는 산속에 숨겨진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럼 사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진행할 사건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사건인데, 이 사기꾼이 이제 어디 산속 지역에다가 지금 자금을 묻어둔 상태예요. 자금을 묻어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산속에 약간 이제 장비, 드론 장비를 띄워서 옛날에 봤던 그 영화였나? 일부러 제일 사나운 개를 사놔가지고 주변에서 키웠다고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감됐지만은 지금 대상자의 그 집으로 가서 이제 현재 살고 있었던 집이죠. 집 주소로 가서 현재 가족의 이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행동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나 가족이 이제 같이 내통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집에 도착한 김윤환 씨는 주차장과 전기 계량기 등을 확인합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어서 도착한 장소는 인근의 한 야산. 자금이 묻혀 있을 곳으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드론을 띄워 수상한 장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위치야. 여기랑 이쪽. 요게 비닐하우스 쓴 걸로 확인되거든요, 지금. 의심되는 장소에 가까워지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지 무슨 뭐
양이나 이런 거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다가 개를 여기다가 왜 키우냐 이거죠. 개 종류도 그냥 일반 개가 아닌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무서운 게 사다가 키우는. 지금 뭐 찍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지금 열 화상이거든요. 개 이외에 이제 생물이 얼마나 더 있나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이 장소는 의뢰한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직접 이곳을 찾아 탐색할 예정입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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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보셨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다 찾으셨죠?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경찰서에서 이런 거를 의뢰할 일이 없어요. 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검찰을 모욕한 죄로 이 불법 업체들 다 소탕하라고 지시 내릴 것 같거든요. 검찰 관계자들이나 경찰 관계자들이 보면 기겁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PIA 협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민간 탐정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동국대학교 탐정 석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탐정을 빛낸 사람, 한국 협회, 탐정협회를 빛낸 사람, 그런 것도 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범죄 현장에 돈가방이 묻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보존이라고 하잖아요. 현장 보존, 폴리스 라인 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땅속에 돈가방이 묻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드론을 띄웠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땅에 묻힌 돈가방을 찾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면 그 드론이 땅속에 있는 돈가방을 투시력으로 볼 수가 있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돈가방을 찾는데 연령상으로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물품들을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 탐정이라고 하는 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저렴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굉장히 철이 없는 거예요. 약간 탐정하겠다 했을 때 약간 좀 철이 덜 들었나? 아니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얘네들이 철이 든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철이 안 든 걸로 보여요. 철 없는 꼬마들이 우리 어릴 때 운동회라던가 봄, 가을 소풍에서 보물찾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데서 보물찾기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기획해서 만든 애들도 철이 없고 수준이 정말 저질 같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보도한 중앙일보의 수준도 굉장히 저질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자의 그 집으로 가서 현재 살고 있었던 집이죠. 집 주소로 가서 현재 가족의 이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행동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나 가족이 이제 같이 내통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영상은 정말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수억 원의 돈가방을 묻어둔 그 범인이 수감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범인이 죄를 짓고 수감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가 있죠. 그 가족들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생활 침해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분명히 불법 행위죠. 분명히 수감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이 내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행동조사를 또 하겠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은 완전히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이가 잘 때 엄마가 이제 뒤 엉덩이 위쪽, 허리 쪽을 보니까 눌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의뢰인한테. 그래서 추적을 해서 누굴 만나고 주변에, 그래서 약간 불량 학생이죠. 걔네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다 제가 밝혀냈거든요. 다 수집해서 보내주고 이제 정식 수사 의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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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미성년자 여성이거든요. 근데 허리에, 등에 눌린 자국이 있어서 성폭력을 의심했대요. 허리에 눌린 자국이 있다고 해서 성폭력을 의심해야 되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탐문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다 신문을 했대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경찰서에 맡겼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탐정이 무슨 권리로 탐문을 하고 그 진술을 받아낼까요? 이 진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증거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경찰도 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협박이라던가 폭행, 강압에 의해서 진술이 된다면 이 진술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탐정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백을 받았대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증거를 수집했을까요, 과연? 정액을 채취했을까요? 아니면 CCTV를 확보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예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건들을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왜 자꾸 경찰을 파리하고 검찰 파리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왠지 심부름센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탐정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짓으로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워낙 언론이 이제 기레기다 보니까 돈만 주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허무맹랑한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서 봤을 때 검찰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그리고 변호사 협회라던가 이 전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탐정이라는 직업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꾸 변호사 협회에서 반대를 한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자신들의 본업인 심부름 대행업을 열심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탐정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 대행업자들인 거예요. 근데 탐정이라고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탐정 직업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남들이 협회를 만드니까 함께 협회를 만든 거예요. 아니, 검찰에 일이 많으니까, 경찰이 일이 많으니까 이거를 탐정이 대신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이 많으면 검찰 직원을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일이 많으면 경찰을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변호사협회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그 논리가 맞잖아요, 당연히. 탐정은 검찰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찰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두 번째 저서했던 탐정 캐도남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리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법률 전문가인 검사랑 이 변호사가 요리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누구의 음식이 맛있는지, 누가 요리를 잘했는지, 누구의 음식이 맛있는지 이 판사는 맛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죠. 상위 1%들. 이런 사람들이 10년 이상 법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민간 탐정 자격증 며칠 만에 뚝딱 해가지고 만든 이 자격증을 가지고서 자꾸 변호사의 업무를 얘기하고 검찰의 업무를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탐정 자격증은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리 대결을 펼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탐정은 뭘 하는 사람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요리사들이, 이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신선한 재료를 수집하고 훌륭한 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음식들의 재료들을 수집해서 제공을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요리사의 보조인 것처럼 요리사가
수가 적으니까 그들의 보조 역할을 한다, 뭐 요리를 한다, 소송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미디어라는 게 홍보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오염된 물질들을 배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진실인가? 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석준이 그 흥신소 문제가 또 뉴스에 나오고 매일같이 뉴스가 지금 계속 흥신소의 그 개인 정보 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마음이 급하더라도 무작정 막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이제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